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월요일에 주주의 세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결국 들어 올려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을 보면 기관이 8천억 원까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1조 원이 넘는 매수를 보이면서 그 물량을 받고 소화력도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신 겁니까? 일단 어마무시한 유동성이고요. 아우, 네. 기관 매도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오늘 기관 파는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은 금융 투자가 좀 많아요. 일단 시장을 단기적으로 좀 불안하게 본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를 보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기관 욕을 엄청 하거든요. 예. 오르니까 이렇게 또 예, 파는구나. 왜 더 네. 오르게 않게 왜 자꾸 파느냐 하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주식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그 펀드에다가 맡기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는 일단 어느 정도 펀드 수익률에 만족한 수익이 나오면은 바로 환매를 해가지고 네. 일단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 경향이 요즘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보다는 아마도 연말까지는 매도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개인이 지금 1조 원 이상을 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는 의미 자체를 봤을 때 일단은 시장을 받침대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데 너무 일정 섹터로 쏠리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유 자체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타 자동차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일단은 그쪽만 너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것도 일종의 시장의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종목 보면서 좀 조금 있다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분들도 네. 잘 가는 대형주들을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셨어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네.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담아달라고 하세요. 나도 잘 가는 대형주 사고 그렇죠. 싶다. 네. 예, 그러니까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사고 싶어 하는데 한 작년, 뭐 재작년 일단 주식을 하신 지 적어도 2년 이상 되신 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담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빨리 오를 거 찾아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빨리 오를 거라는 거 자체가 중소형주 안에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중소형주가 제약바이오 빼놓고 잘 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매매 자체도 너무 탄력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 주 일정에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확인할 수 없지만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그거를 너무나도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그 제약 자체가 마이너스 한 6%, 5%까지 갔었다가 밑에서 끌어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 셀트리온 제약이 밑에서 끌어올리는 금액이면은 웬만한 뭐 2차 전지, IT 중소형주들 10%씩 끌어올리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다 이쪽으로 쏠리고 수급이 있죠.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있다. 네.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에요. 어. 정상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IT 네. 일부 그리고 기타 대형주도 쏠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으면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크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바람은 너무 급하게 주식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또 뭐 전략으로 좀 여쭤보셨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자면은 지금 저도 궁금한데 과연 외국인들의 대형주 편식이 언제쯤 끝나서 우리가 원하는 중소형주로 갈 수 있느냐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답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 투자자를 많이 물어봤는데 첫 번째 시각 같은 경우는 만기일 전후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시각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차피 12월 3주차에서 2주차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수급적으로 부담스러워질 수 있으니 12월 말일 정도부터 지금 권리락 이후부터 다시 중소형주로 매기가 쏠릴 수 있을 거라는 전략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고 싶어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소부장 쪽이라든지 2차 전지 여러 가지 성장성 있는 섹터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손절을 쳐서 대형주로 갈아타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런 종목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관정에 넣어두고 스터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기일 이후에 좀 시장 방향성을 타진해야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뭐 LG화학, 현대차 조정이 나오네 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뭐 매수에 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일단 저는 지금은 조금 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상대 수익률이에요. 상대 수익률. 지금 막상 시장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삼성전자 들고 있었으면 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지금 내 계좌는 이 모양 이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삼성전자를 최근 보름 전에 들고 있어서도 막상 수익률 같은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상 중간에 중소형주들이 빠진 기울기 같은 경우 10%가 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중소형주로 내가 한 방에 커버를 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내가 약간의 뇌동매매라 얘기를 하는데 네. 답답해서 손절을 치고 대형주로 갈아타는 순간 우리가 과거에 최근 10년 동안 했었던 주식 투자자의 가장 큰 실수. 내 거 내 차례 못 기다리다가 네. 가는 걸 쫓아갔을 때 맞아요. 마지막. 이게 지금 전 현장에서 했을 때는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지금 입장에는 대형주가 가는 게 맞습니다. 유동성도 있고 그리고 EPS 상향이 대형주 위주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 말부터 조금씩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 조금씩 나오는 네. 거고 리서치 센터에서도 의견을 한 5개 저기 하우스가 있으면은 한두 하우스에서는 약간은 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쉴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매매할 때는 적어도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네. 꺾이는 걸 보는 건데 신규 투자자들이 그걸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간다면 좀 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가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LG화학이랑 삼성 SDI건도 꺾일랑 말랑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지금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잘 올라간 종목이 꺾이게 되면은 적어도 2, 3일 정도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횡보한 이후에 외국인 포지션이 다시 들어오는 걸 보고 들어가더라도 늦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화학이나 해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음봉이 깊잖아요. 네네. 또 그 전부터 미리 조정을 받기도 그렇죠. 했었고 이런 대형주 안에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11월 달에 해운주 섹터가 돈다라고 우리 시간에서 얘기를 했었었고 네. 자동차는 저희가 9월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미리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수익이 한 15% 이상이 나 있기 때문에 팔 필요 없는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어찌됐든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대부분 분들이 차트를 보고 자리를 보는데 내가 마음 편한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마음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맞아요. LG화학을 사고 싶어도 뭔가 LG화학이 80만 원이 깨지고 들어가고 네네. 싶고 현대차를 사고 싶어도 뭔가 19만 원이 깨고 그렇죠.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럼 마음 편한 자리에는 분명히 다시 개인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 더 깨져가지고 그때부터 분할 매수 될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첫 음봉 나온다 그래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근데 또 이런 생각해 거거든요. 보면 조정의 폭이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만큼 또 안 나오면 어쩌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정말로 강한 그러니까 대기 매수가 강한 종목이면은요 지금 정도부터 밑꼬리 달고 올리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 같이 그러면은 그 대기 매수세가 뭐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밑에서 올릴 때 사도 늦진 않다는 거죠. 네. 오늘은 일단 적어도 제약바이오 쪽에 매기가 쏠리는 건 맞고 매매 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좀 매매를 쭉 보니까는 아침에 강했을 때 그 종목이 꺾이질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고 있어서 불안하다 싶으면 그 다음날 장을 열어봤는데 갭상승이 나오든지 거래가 붙고 있든지 혹은 그 섹터가 외국인 들어오고 있든지 확인하면 그날은 팔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아침부터 음봉이 살짝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은 위험 관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은 어찌됐든 유동성이 많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날 계속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현금 50% 있는 분들은 단기 매매입니다.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왜냐하면 지금 현금 50%가 있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종목이 수익이 많이 있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끌고 가도 되긴 되는데 어찌됐든지 이번 주 안에 옵션 만기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계속 계좌의 컨디션을 좀 건전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굳이 매수를 한다 치면은 안 오른 종목들 예를 들어 큰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런 좀 내가 들고 있더라도
마음이 편한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게 맞지. 이미 차트가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 차 꺾일랑 말랑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아무리 저희가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변동성을 겪고 있는 투자 같은 경우는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내가 네. 또 샀다가 그게 고점일까 봐가 무섭기도 그렇죠. 하고. 그 네. 2, 3% 깨져버리고 다음날 한 2, 3% 깨져버리면 5%가 마이너스 나버려요. 그럼 또 그러면 차트 깨졌다 그러잖아요. 깨졌다 그러. 그럼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머리가 아프다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은 원초적일 수 있어요. 원초적일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편한 종목을 가지고 포트를 꾸려가서 내 자리를 찾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하지만 미리 들어간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수익이 15% 이상 나으신 분들은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고 싶었던 대형주 안에서 지금 뭐 최근에 조정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만기일 전에는 섣부르게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만기일 이후에 방향성까지 체크를 하는 것이 맞고 맞습니다. 예. 오히려 지금 현금을 갖고 내가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매매로 종목들을 찾아보자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단기적인 그런 흐름을 고려를 했을 때 오늘 이제 오르는 쪽에서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또 대형주 안에서 꼽아주셨잖아요. 오늘 외국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고 그 외에 전통적인 제약사 뭐 유한양행, 녹십자는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녹십자, 뭐 종근당, 한미약품 쪽에서도 강하고 무엇보다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쪽을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순수 바이오주. 네. 그러니까 순수바이오 쪽 하면 셀트리온 그룹주를 빼면은 그다음에 남는 게 HLB 그렇죠. 그리고 알테오젠, 오스코텍 정도가 될 맞아요, 텐데 맞아요. 대표적이죠. 예, 대표적인 그 시총 상위주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매개 확산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내용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예정된 종목 같은 경우는 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코텍이랑 나이백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11월부터 나왔었던 얘기고 셀트리온이 워낙 세니까는 다음 타자를 뭐가 될 것이냐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 봐요. 그러니까 매기가 쏠리는 것만큼 그쪽으로 계속 매수세가 쏠리기 때문에 시세가 발현이 되고 있고 네. 뭐 HLB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판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막상 글로벌 판권 얘기 HLB 최근 6개월 나왔어도 그날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매수세가 좀 쏠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 매기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솔직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고 얘기할 때 너무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어쨌든 그게 시세니까는. 그게 시세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지금 만들어주는 뭐 건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가야 된다고 보세요? 꺾일 때까지는 그냥 고라고 보세요? 셀트리온 그룹주는? 손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지금 안 팔아도 되고요. 근데 손이 좀 느리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준비할 시기라고 봅니다. 나오면 변동성이 클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변동성이 꽤 클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장중에 변동성이 엄청 클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오를 때 변동성이 컸던 종목은 빠질 때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마 이게 지금 저도 정확하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일단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셀트리온 그룹주의 매기로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지금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레고캔바이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할 수 있는 마음 편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또 내용이 좋은 거 레고캔바이오가 좋아요. 그러면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레고캔 바이오는 포함입니까? 포함되고요. 어. 포함되는데 레고캔바이오도 자리가 보면은 지금 딱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슈가 있고 실체가 있는 종목인데 네. 코로나 바이오주 대비 못 갔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실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실체가 나타나는 시기까지 매매 타점을 고려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내용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올해 초에 다케다 제약이라는 기술 제한 체약을 했고 네. 그리고 올해 초반 같은 경우는 얼마 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회사랑 저기 기술 계약 체결을 했고 그 내용이 뭐냐면은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계약 체결하는 시기 인터벌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짧아지고 있으면은 당장 1월 달에 터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슬슬 매매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터지면은 이제 신고가 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실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시각. 왜냐하면 네. 제가 레고캔바이오를 말씀드린 이유도 실체가 보이니까는 내가 매매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언제 어떤 이슈가 바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 자체가 변동성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는
꼭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해야 된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말에 순환매까지 돌면서 순수 바이오주들이 강한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또한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 염두에 두고 단기로 봐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가 어찌됐든 12월 말까지 권리락까지는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많이 올랐었던 제약바이오 쪽이라는 특히 2차전 이쪽은 충분히 눌리긴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눌리긴 할 거라는데 12월 장이 워낙 세니까는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그러면 예. 이 종목들도 굳이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1월 달에 매도를 할 종목이거든요. JP모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네. 이전에 1월 달에 할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주식을 사야 된다. 솔직히 이런 시각이 너무 많아요, 요즘. 그 5G도 오늘 순환매 격에서의 상승이라고 보세요? 5G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주파수 했는데 경매 이슈 때문에. 주파수 경매 이슈가 나와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든 반도체 장비든 IT 소부장 같은 경우가 지지난주까지 잠깐 차트가 돌릴만 하다가 다시 차트가 깨져 있는 상황이고 시장 투자 참여자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참여자들이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내일이랑 모레 사이에 미국에서 좋은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정도 팔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시각을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얼만큼 내가 싸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들고 갈 수 있느냐 아니느냐가 좀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매매를 많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끊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5G와 네.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레고캠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하나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사고 싶었던 대형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만기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하고 너무 섣부르게 서두르지는 말자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종목 픽으로는 안오른 쪽에서 갖고 오셨을 것 같네요. 예, 안오른 쪽에서 갖고 왔고요. 지금 웬만한 분들이 IT 왜 이렇게 안 올라 답답해 하시는데 UV 쪽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예, FST. FST. EUV가 안 올라서 네.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가면은 EUV 아니면 반도체 쪽 가야 되겠다 다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FST를 골라봤는데 솔직히 강한 거 같은 경우 SNS가 훨씬 더 강해요. 블랭크마스 쪽이 강한데 제 FST를 들고 온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고 차트가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FST 같은 경우는 EUV용 펠리클을 만든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 보고서 살펴보면은 올해 1분기 정도에 EUV용 펠리클이 출시할 예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경쟁사가 개발 중인 것보다 훨씬 더 고온에서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양산이 되게 된다면은 시제품 출시로 인해서 바로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고 막상 FST를 열어보면은 펠리클밖에 생각 안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파티클 검사 장비라든지 플라스틱 케이스, 마운트 장비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EUV용 토탈 솔루션 기업이 되는데 지금 자회사 중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속 기업이 있어요. 네. 여기가 내년에 또 실적의 그 상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장비 부분 실적 어찌됐든 지금 입장 실적이라는 다 충분히 차트에서 바닥권이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 같은 경우 29,000원, 손절가 22,000원, 재료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단기 트레이딩 전략인가요? 이건 끌고 가는- 중기로 1월 달까지 봐야 됩니다. 네, 중기로 목표가 29,000원으로 FST EUV 쪽에서도 충분히 움직일 여지가 있다. 관심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이번 주의 방향성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